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면 수장입니다. 오늘은 아토텍스 컨설팅의 김대영 세무사님을 모시고 가지급금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아토텍스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저희는 부동산 절세 컨설팅과 법인 사업자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컨설팅 업무들이 여기 계신 소장님과 함께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토텍스 컨설팅은 기장도 직접 네, 하고 개인 계신 사업자, 거죠? 법인 사업자 기장 업무도 모두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기장을 해야 우리가 이 지금 오늘 주제로 하는 가지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루션까지 또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법인을 오랫동안 운영하신 대표님들은 괜찮으신데 이제 처음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 전환을 했을 때 괴리가 오는 게 법인 내 거고 돈도 내 건데 돈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발생하는 게 이제 가지급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가지급금이 무엇이고 아까 이제 제가 단순히 이제 마음대로 가져다 써서 이제 생긴다라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가지급금이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지급금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회사 돈 내 마음대로 쓴 거. 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인에 있는 자금을 임직원이나 주주들이 사적으로 유용을 하고 그 인출된 금액에 대해서 별다른 증빙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이거를 회사에서 돈을 빌려간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뭐 자신의 자금을 인출해서 쓸 때 사적으로 쓰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 이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격체로 보다 보니까 이 법인의 주주나 임원들이 돈이 필요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을 해갈 수 없게 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이제 돈을 못 뺏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마음대로 돈을 뺐을 때 어떤 그런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네. 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이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줄 때는 그 금액에 대해서 세법에서 이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그렇게 좀 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어떤 것일까요? 법인이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 활동에 사용하거나 다른 이제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예치만 해두더라도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특수관계인이 개인에게 빌려줬을 경우에는 이 법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 그리고 그 법인이 수익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손해를 끼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 세법상 이자율만큼 계산된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해가 됐어요. 요즘같이 세수가 모자른 때에는 이 과세 형평성이라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자를 이제 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이자를 그러면 부과하게 되는 걸까요? 통상적으로 법인이 가지급금을 차용한 이런 특수관계인 간의 이자율 계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고요. 네. 또 하나가 당좌대출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이자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정한 이자를 계산한 것을 우리가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하면 이제 각 법인의 차입금 현황을 모두 나열을 해가지고 이 발생 시점에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이걸 평균을 낸 그러한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좌대출 이자율은 이제 금융기관 내 이자율을 감안을 해서 국세청장이 정해서 고시를 해주는 그런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4.6%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각각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셨는데 그럼 이제 한 군데에서만 빌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각각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존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4.6%의 이자를 부과하게 되는 것인지. 네, 사실 이 가지급금이라는 게 언제 입금이 되고 출금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세세히 따져서 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무상에서는 대부분 당좌대출 이자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정한 당좌대출 이자율도 이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어 왔는데요.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8.5%를 적용을 했었고 2012년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는 6.9%, 2016년 3월 7일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4.6%를 계속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이 가지급금이 발생한 그 시점을 딱 산정을 해가지고 그 시점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계속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실무상으로 가지급금이 계속 이제 입출금이 반복되면서 대여했다가 상환했다가를 반복하다 보니까 선입선출로 제거가 된다고 보고 현재는 4.6%가 적용되는 그 시점에 가지급금이 남아있다고 보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면 법인을 어쨌든 간에 처음 설립하시거나 법인 전환하신 대표님들은 여전히 이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요 인정 이자에 대해서 부과가 안 되거나, 그죠? 그리고 또 가지급금이라고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뭐 회사 자체에 대해서 해야 되는 어떤 뭐 문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인의 자금을 인출을 할 때는 법인과 자금 대여 약정을 해야 되고 그에 맞게 적절한 이자율을 설정을 해서 실제 이자를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히나 이제 100% 자기 지분이고 또 뭐 1인 주주고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게 잘 대표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법인의 특수성이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4.6%의 아까 이제 인정이자 이익에 대해서 가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가산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자산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내야 되는 법인세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는 건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불이익이 있다고 제가 좀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법인에게 가해지는 규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방금 설명 주셨던 게 인정이자 입금산입제도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자 입금산입은 그 가지급금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보고 이제 수익에 더하는 것이고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법인의 자산에 대해서 발생했던 그런 이자 비용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즉 송금 불산입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불량자산, 또 부실자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신용평가라던가 아니면 기업 진단이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질자부금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 좀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실자산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가지급금이 발생하면은 우리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아무래도 은행에서 재무제표를 요구해서 제출을 했을 때 가지급금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단기대여금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으면은 신용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들한테 가장 큰 무서운 리스크가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